중앙지검장님, 예. 그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도 스스로 검찰 개혁한다고 필요성 인정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추진하고 계시고요. 예.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모인 국민들이 저도 다 검찰 개혁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광장에 나온 이유는 기득권의 특혜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검찰 개혁도 철저히 해야 되고, 저는 조국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인 시절에 민정수석이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대부분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권력층의 심각한 범죄일 수 있으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하고 계시죠? 예, 철저하게 있습니다.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권력층의 하나인 국회의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그 서영교, 유동수, 전병헌, 홍일표,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 또는 자신의 지인들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시도가 사법농단 사건에서 불거졌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저는 수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의 핵심이 아마도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일 것 같은데, 입을 뭐 쉽게 열지 않아서 사건이 수사가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철저히 수사를 당부한 바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어떤 사건 못지않게 이 사건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기득권 권력층, 경제 권력 재벌 일가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과 검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2014년 12월 30일 구속돼서 143일간 남부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접견실을 독점하고 독방을 사용하고 특정 병원의 왕진 진료를 받는 등 수감 생활에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건 내용에는 브로커 연모 씨가 중간에 껴서 한진그룹과 남부구치소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남부구치소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고 이런 특혜를 봐주게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잠깐 이 사건은 우리 남부지검에서 담당하시죠? 예. 남부지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은 이 남부지검의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게 2015년 8월 달에 그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했다라고 이렇게 KBS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처리 현황을 보면은요, 수사 결과가 다 이건 유예입니다. 3명에 대해서.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보안과장, 그리고 경주교도소 의료과장에 대해서 이건 유예를 했는데, 이건 유예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내사 대상자에 대해서 정시를 입건하지 않고 처리하는 그런 종결하는 그런 예, 사안. 제가 찾아봤더니 법령에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식 사건 번호 매기지 않고 끝낸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구치소 공무원이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수수했는데 입건할 필요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의 수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헌재 판결문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남부지검의 설명이 공무원이 수뢰죄로 처벌받으면은 벌금형 등이 없고 결국 공무원직을 잃으니까 가혹해서 우리가 이건 유예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헌재 판결문인데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헌법에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여 한 경우에는 죄질이 그리고 책임이 가벼울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뇌물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형 같은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고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부패나 비리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헌재 판결 취지나 입법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국 법원 가서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헌재 판결문에도 보면 결국은 법원에 가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사건 발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 도입으로 공무원이 한 끼 식사로 3만 원짜리가 적정하냐, 선물로 5만 원짜리가 적정하냐로 엄청 논의가 사회적으로 됐던 시기인데 아니 검찰이 뇌물 받은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기소유예한 것은 저는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100만 원 내외의 금품을 수수한 점과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조치돼서 아니죠. 인사조치는 결국 인사조치 해가지고 징계 받았지만은 다 정상. 내부 감찰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위반해서 검토하고 종감 전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직무 관련된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을 제가 다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소유예한 게 2년 동안에 363건입니다. 특히나 우리 춘천지검장님, 춘천지검이 가장 많아요. 춘천지검이 가장 많습니다. 217명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유예가 많은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들고요. 결국은 아까 전에 큰 특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권력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전지검에서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회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지 종합점까지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